듣고도요, 믿기 어려운 일이 선착장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이게 그제 오후 5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에서 SUV 한 대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지나가던 선박이 차량이 가라앉고 있는 걸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사이에 근처에 있던 주민이 40대 남성 한 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곳인가요, 선착장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이 가라앉고 있었고 깨진 유리를 거두니까 남성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와서 겨우 구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나 차량 뒷좌석에는요, 이 40대 남성의 어머니인 70대 여성, 그리고 형인 50대 아들이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했고요. 차가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세상에. 출동했던 해경과 소방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또 구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어머나. 인근 병원으로 바로 옮겼지만 결국 두 사람은 숨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선착장에서 지금 저 구조하는 장면을 보면 전효연 평론가님,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사건 초기 경찰에서는 이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사진 비탈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40대 남성 살아남았잖아요.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횡설수설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닷속으로 차량을 돌진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거 듣고도 지금 아마 경찰도, 이걸 조사하는 경찰도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경악스러운 사건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문이하고 이게 진짜 운전 미숙인지 뭐 물어보다가 어머님이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심해지고 보살피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형하고 같이 땅 이래서 그럴 바에 우리 그냥 어머니 모시고 그냥 뭐 차량 추락한 것처럼 해서. 지금요, 충격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어머니, 치매, 형, 뭔가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운전대를 잡았던 40대 아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네. 어머니가 평상시에 치매 증세가 있으셨는데 네. 너무나 그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형과 함께 이와 같은 범행을 공모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치매 부모님 돌보는 일이 뭐 얼마나 힘든 일일지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바다에 돌진을 했다는 것인데 이 40대, 50대 아들 두 사람 다 미혼이었고 무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사는 형편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 10달 배 아파서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준 어머니를 치매 증상이 심해진다고 이런 짓을 계획을 해요, 공모를 해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찰도 살인 정황을 전제한 이상 보험을 노린 범죄도 의심을 해보고 피의자를 여러모로 추궁해 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제 발생한 사건이라 수사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와 두 아들의 관계, 세 사람의 삶의 행적을 파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고 이 목돈이 필요했던 정황이나 여타 살인에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고 치매, 노모의 증세가 심해지고 간병하기 힘들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이런 못된 인간들, 악마 같은 인간들 어떻게 중벌로 다스려야 될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이 피의자를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존속 살해는 어머니에 관한 범죄이고 자살 방조는 형에 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참작 동기 살인이 아닙니다. 참작 동기 살인은 그동안 범죄 피해를 당해오던 피해자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유형이고, 이 사건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치매 가족을 돌보다 어려움에 살인을 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살인 사건보다는 형량을 일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우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의 범행인데다 형에 대한 자살 방조 혐의까지 더 씌워져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어느 정도로 참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도요,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해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있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본 그런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